첫 부산 원정을 나가야 자금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현금을 쓸 때라. 그거를 제가 이제 미처 몰라가지고 준비를 안 했어요. 네. 돈을 준비 안 했다고요? 준비를 안 했죠. 돌아왔는데 그 여관에 선수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얘들이 다 어디 갔지? 어디 갔어? 미국에서도 유망주인데 너희 한국에서 데려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호텔 돌아오면 막 등에 낙서가 돼 있어요. 뒤에서 막 이렇게 볼펜으로. 진짜? 네. 그러면 KT에 있을 때 선수들 관리 뽑고 뭐 이런 거에도 다 관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2013년 4월 1일부로 갔고요. 처음 가서 정말 힘들었던 게 이제 2년 전에 NC가 창단하면서 좋은 선수 잘 데려가고 그런 과정에 이제 제가 가다 보니 정말 밑바닥부터 이제 선수를 120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선수가 많이 부족했어요. 계속 선수를 뽑았다가 테스트했다가 몇 개월을 정말 힘들게 했었죠. NC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이제 절박함이 있었고 KT를 가서 이제 힘든 게 이제 그때 당시 구단주 바뀌시면서 야구 구장도 확보가 안 돼가지고 성균관대학교 구장을 빌려서 쓰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든 게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쭉 끌어오시면서 좋은 성적도 내셨고 그 동안에 네 우승도 최단기간 했었고 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 멤버로 예를 들어서 큰 스타 플레이어들이 몇 명이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좀 맞춰갈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거의 아까 밑바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예 없는 상태에서. 네. 일단 이제 제가 가서 첫째 했던 거는 이제 어떤 팀 문화거든요. 타구단에서 백업 수준의 선수들이 모이다 보니 또 이 선수들이 이제 타 팀에 가면 정말 주전감은 아닌데 우리 팀의 주전이다 보니 기량이나 멘탈적인 부분도 조금 잡아줘야 될 것 같고 롯데, LG 뭐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섞이다 보니 어떤 선수단의 그런 중심적인 역할 이런 게 이제 조금씩 엇박자 날 때도 있고 그걸 이제 잡아줘야 돼요. 또 몇몇 선수들은 이제 KT 와서 주전이고 좀 잘한다 보니 그냥 자기 혼자 잘하는 것처럼 하는 선수도 있었고 이제 그런 문화를 이제 잡아줘야 되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가서 스카우트를 4년 하고 육성 가서 이제 4년을 했어요. 육성 팀장을 또 4년. 그래서 뽑은 선수를 이제 또 4년간 육성도 하고 그 선수들 이제 주전 됐을 때 제가 이제 21년 올라와서 이강철 감독하고 첫 우승을 이제 일궈냈죠. 이강철 감독님하고는 인연이 이제 타이거즈에 인연이 있습니까? 있죠. 이제 1군 선수 잘 나갈 때 저는 2군이었고 이강철 감독하고 이제 투수 코치 할 때 외국인 담당으로 같이 이제 해외도 나가고 학교는 틀리지만 1년 소름의 사이인데 정말 좀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그럼 나가셨습니까? 그때 초창기는 이제 현지 통역을 썼어요. 오면 관리를 이제 이혁중 팀장께서 해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같이 또 나가기도 하고 그랬었죠. 두 분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친하셨을 것 같은데요? 둘이 장단이 잘 맞았고요. 또 통역으로 들어오셨지만 다재다능해요. 타이거즈만의 문화가 뭐냐면 외국인 선수도 선수 귀를 따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통역을 그대로 지게가면 안 되니까 선수들이 알아듣게끔 또 지게가면 쌈는 바로 짐 싸고 호흡. 때로는 강하게 했다가 때로는 좀 당겨주고 밀당을 잘해서 통역도 잘했지만 다른 것도 다재다능했다. 어떤 면을 다재다능했습니까? 이제 행정력도 좋지만 이제 순간순간 저랑 이제 사인이 잘 맞아서 특히 그 메이저 출신 훌리오 마뇽 선수를 도미니카에 직접 마뇽. 저희가 계약할 때 이제 좀 흔히 말로 뻥도 치고 너 아니면 다른 선수 할 거다 겁도 주면서 이제 몸값을 좀 낮춰서 계약한 사례가 있었죠. 이 정도면 2인조 사기단 아닙니까? 제가 98년 들어갔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무언가를 물리적인 것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경직되고 서열에도 직선적인 분위기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강원도 철원 육사단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거기 제가 15중 됐는데 유니폼이 검정색에 빨간색이에요. 독사준대죠. 이야, 독사중대. 근데 제가 여기 입단했는데 그대로 건빨 유니폼인 거예요. 숨이 확 막힌 거죠. 그렇지. 다시 군대 왔나 내가 이래. 군대 제대하면 그쪽으로 오줌도 안 싼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군대 갔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서열화되고 경직화된 문화를 좀 바꿔보자는 젊은 층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 분이 저희 조 팀장입니다. 몇몇 분이 계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잘 맞았고요, 사실. 제가 지금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제가 이혁중의 우리 전설을 뵌 것 같아요. 술자리에서 뵀습니다. 술자리에서 뵀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딱 한두 가지 중에 하나가 프런트 그 문화도 경직돼 있었습니다. 서열대로 쭉 앉고 좀 그랬어요. 갑자기 술을 먹는데 막 폭탄주를 말아가지고 막 하여튼 경직되게 먹었어요. 저도. 근데 그런 문화에서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순간적으로 이제 호흡이 잘 맞았어요. 93년에 이제 처음 메이저 돼서 유니폼을 벗고 이제
프런트 이제 사무실을 갔는데 제가 아무리 이제 프런트를 한다지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이 마음 속에는 나는 선수 출신이니 내가 좀 부족해도 이해해주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뭐 1월, 2월 중순까지는 되도록 운동장 나가서 뭐 선수 보조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이제 했었는데 직원 이제 한 분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프런트 생활하려면 일단 업무에 대한 공부를 해야지 왜 운동장만 나가 있느냐. 그때 이제 좀 이거는 내가 프런트 생활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당시 여직원 2분이 계셨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그 밥 사면서 배우고 조금씩 배우는 과정에 이제 사물이 돼가지고 첫 부산 원정을 나가야 돼요. 그때는 자금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현금을 쓸 때라. 그거를 제가 이제 미처 몰라가지고 준비를 안 했어요. 선수단 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을 안 준비 안 네, 했다고요? 준비를 안 했죠 이제. 그래 이제 출발하려는데 너 돈 가져가냐 그런데 무슨 돈이야?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선배들이 300만 원 자금 신청을 해라. 통장에 넣어놓을 테니 가서 찾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당시 이제 트레너 형한테 이제 룸 리스트 주고 옆에 여관인이 이 룸대로 좀 넣어라. 나를 빨리 은행 문 닫기 전에 찾아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온천동에 이제 한일행 택시 타고 돈을 찾았어요. 돌아왔는데 그 여관에 선수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요? 저도 모르죠. 이제. 예약이 안 돼 있었던 거야? 지금 얘들이 다 어디 갔지? 어디 갔어?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른 여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취정 물어보니까 선수들 앞장서서 가면서 이제 여긴가 하고 들어가서 키 주세요 하니까 이제 여관 주인은 와이브 엔떡이나 여기를 다 준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 본 데에서 네. 그냥 여관 주인은 그렇죠. 그냥 들어온 줄 알고 들어온 그냥 줄 알고 뒤져버리고. 토끼를 들고. 그래서 이제 다 2인 1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네. 난감한 거죠. 이제 다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네. 김종모 그때 이제 선배가 네. 선수 말년에 잠깐 이제 코치 수업 받으러 내려왔었어요. 선배님을 이용하자. 볼 2개 들고 사인해가지고 가서 사촌이적 다 말씀드렸죠. 예약한데. 네.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도 이제 뭐냐 다 방도 안 받고 준비를 해놨는데 그렇지. 방값 다 내라. 어, 처음인데 실수를 했다. 그랬더니 이제 반으로 깎아주시고.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게 한 번 이동하는데 숫자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점심도 하나도 없을 텐데.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그때는 뭐. 메이저가 이제 기록도 해야 되고 일당 100이죠. 그때 당시 혜태는 정말 직원들이 유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그라운드 정리부터 뭐 선수 이동, 용품, 뭐 기록 다 했어요. 그래서 KT로 가고 싶었습니까? 아니 그러지 않아요. 저희가 재정이 좀 열악해서 시즌이 끝나고 마무리 훈련을 광주에서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혹시 하실 때 송유석 전설도 같이 했습니까? 자기는 뭘 많이 했다고 하시던데 초창기에. 80년대 그때는요. 저하고 문희수, 동기, 그다음에 1년 후배 송유석, 1년 후배 신동수 있었는데 이제 거의 고졸 4인방이 이제 다 그런 역할을 했죠. 그때의 그 4명은 저주받은 기수입니까?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야, 예. 그러셨구나. 타이거즈만의 문화가 이정범도 5년 차까지 물 뿌리고 그랬어요. 워낙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있어서 3년 차에 스타라고 내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 본인이 말씀하신 그 4명 있잖아요. 그 4명 이름을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싶어요. 저도 그 세 분은 성공했죠. 그렇긴 하네. 네. 네, 그렇긴 하네요. 네. 두 분은 그러면 처음에 만난 것은 어떤 상황에서 만나시게 된 겁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외국인 제도가 활성화될 때 외국인 선수가 오면 기존 시즌에는 업무를 했던 이혁중 이제 팀장이 시즌 끝나고 처음으로 이제 직접 미국 본토 가서 선수 스카우트하는 업무를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때 98년도에 스카우터셨고 그때 이제 입사를 하셨고 처음에 조창관 전선을 만났을 때는 어떤 인상이었어요? 좋았어요. 너무 이상한데? 뭔가 있는데 지금 말을 안 하시는 게 지금. 일단은 듬직해 보이고 뭐라 좀 저돌적이고 좀 열정이 좀 보였어요. 물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지만 예. 당시에는 이제 사무실이 혜태의 사무실이 이용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점 사무실 무등에 있었고 그다음에 홍보와 스카우트는 별도의 공간이 있었어요. 저보다 선배님들이 저 뒤통수를 보고 이제 근무하는 당시에는 그런 체계였었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쪽 공간에 같이 있다 보니까 네. 자주 이제 뵙게 되고 마음적인 속마음도 털어내게 되고 실제적으로 일을 같이 하게 된 경우는 2001년도부터 이제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때 기아가 인수하고 나서 어느 정도 체계가 이제 잡히게 된 시점이죠. 혜태 때는 외국인 선수는 생각도 못 하겠네요. 재정난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었죠. 97년에 이제 플로리다에서 이제 트라이아웃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혜태가 부도난 상황해가지고 첫 해는 이제 형식적인 참가에 이제 손해 선수를 처음에 하려다가 안 했었고요. 금액적인 차이 때문에 예. 중간에 여유 자금 좀 만들어가지고 다시 데려오긴 했지만 첫 해는 그냥 추천받는 선수 위주로 좀 했었죠. 97년도에 이제 제가
김웅영 감독님부터 이제 김성한, 이상윤, 김종모 코치랑 이제 트라이아웃 참가를 했었고 처음에 저희 혜태 쪽에 추천된 선수가 롯데에 있던 펠릭스 호세입니다. 이제 혜태 추천이 들어왔는데 저희는 이제 돈이 없으니 못 샀죠. 아깝다. 야 호세 왔었으면 또 판도가 달라졌을 수 있는데. 또 다른 선수는 이제 하나에 있던 로마이어 두 명이 이제 잘하긴 했어요. 이제 거물이고. 근데 저희는 이제 못 데려오기 때문에 그 다음 순위 이제 브릭스하고 샌더스를 데려오는 상황이고. 브릭스 샌더스. 네. 처음에 이제 영벽 트라이아웃 2년을 했고 3년 차부터는 이제 구단 자율 영입으로 제도가 바뀌었어요. 스카우트들이 이제 미국을 나가기 시작하는데 저희들처럼 용병 첫해 미국 나갔을 때는 정말 갈치도 많이 받았어요. 미국 야구장에. 처음 갔을 때는 이제 코리아 스카우트라면 티켓은 다 줍니다. 스카우트 자리를 주는데 막상 가면 미국 스카우트가 뭐 카메라의 스피드건이 한 세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이만한 스카우트가. 그래서 뭐 마이 시트 그러면 아무데나 빈자리에 앉아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희가 쭈삣쭈삣해서 빈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또 관중이 와서 내 자리로 나가라. 그러면 이제 또 일어나면 막 사람들 웃어요. 그게 막 어떻게 보면 쪽팔리기도 하고 찍다가 보면 좋은 선수가 이제 유망주가 찍잖아요. 또 웃어요. 미국에서도 유망주인데 너희 한국에서 데려갈 수 있겠느냐. 갈치를 받는 거죠. 야. 당장은 못 데려가지만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비디오 찍고 이제 그 평가서 만들고 하는데 이제 그때는 뭐 인터넷이 발달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저 현장에서 보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막 덥기도 하지만 이제 긴장되고 땀에 젖고 옷도 젖고 호텔 돌아오면 막 등에 낙서가 돼 있어요. 뒤에서 막 이렇게 볼펜으로. 진짜? 네. 하다 보니 요령이 생기죠 이제. 그래서 일단은 가면 제일 대장인 듯한 스카우트한테 가서 무조건 이거 때리고 명함 주고 다음 구장 가서는 얘가 내 프렌드다. 그럼 인정해줘요. 오히려 미국 사회가 라인 문화가 더 강합니다. 그 시기에 이제 또 한국 선수들이 이제 박찬호 이후에 이제 김병현부터 이제 잘하는 계기가 됐고 기아로 넘어와서 이제 2001년 9월 13일 날 처음 이제 미국 용병 뽑는다고 이제 9월 13일 출발인데 9.11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면 보류됐다가 10월 13일 날 애리조나로 갔습니다. 애리조나 폴리그가 이제 마이너리 유망주들이 뛰는 폴리 교육리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희섭 서재영 뛰고 있었고 이제 김병현 선수는 애리조나 이제 월드 시리즈 보러 가다가 이제 하도 차량 막히고 해서 보지를 못하고 TV로 이제 호텔 와서 봤는데 좀 뿌듯하더라고요. 김병현이 그렇죠. 잘하고. 맞아요. 그래서 최희섭 서재영도 불러다가 이제 거기도 먹이고 한국 식당에서 이제 우리 국내 투수들하고 외야 라이트 쪽에서 달리기 시합하다가 햄스트링이 와버렸어요. 버스를 타는데 저하고 이제 조 팀장님하고 전부 다 이렇게 좀 문신도 많고 제가 일부러 태권도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막상 한국 가니까 그런 건 없고 김치국에 제육볶음만 많이. 아니 라카에서 선수들 이제 이렇게 머리박기 시키잖아요. 용병도 멀뚱멀뚱 서 있다가 야 뭐해 그렇게